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유명산입니다. 유명산을 관통하는 도로에 한번 나와봤는데, 과거에는 아주 재미있는 오프로드였는데 벌써 포장이 돼서 이제 온로드입니다. 승용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갈수록 차 타고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 레인지로버 이보크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엔트리 모델, 막내뻘 되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는 두 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죠. 레인지로버 이보크 P250S가 있고요, P250 다이나믹 SE 두 개 트림이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상위 트림 P250 다이나믹 SE 트림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P250 페트롤 250마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페트롤 가솔린 엔진을 적용한 최고 출력 250마력짜리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 레인지로버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엔진이죠. 최고 출력 249마력이고요 편의상 250마력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인테리어를 보시면 아주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니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의 소재들은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심플한 그런 인테리어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ABC 필러, 각 필러를 블랙 필러를 적용을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지붕이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판매 가격 8,030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실내 잠깐 보고 가시죠. 자, 보십시오. 버튼 찾아보십시오. 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버튼 여기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그리고 비상등 딱 두 개 있습니다. 자, 시동을 끄고 보면 이 단순한 인테리어가 더 도드라지죠. 아주 심플합니다.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인테리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손끝이 느끼는 감촉이 대단히 좋습니다. 상당히 고급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1.4인치 PB 프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커브드 모니터 하면 이렇게 운전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펼쳐진 이런 커브드 모니터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모니터는 커브드인데 그런 커브드가 아닙니다. 배불뚝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곡면을 이루고 있는 모니터다 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 돌리면 하나, 둘, 2.2회전 정도 하는데요, 차체 사이즈에 딱 좋은 락주락 조향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차체 길이 4.4m 가량이죠. 그렇게 크지 않은 컴팩트 SUV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조절 버튼은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계기판 설정 메뉴들이 펼쳐지죠. 자, 계기판 이렇게 왼쪽 패널, 오른쪽 패널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다르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도 조절 가능합니다. 듀얼 다이얼, 싱글 다이얼, 아까 봤죠? 지도를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미디어, 아이고, 운전자 지원, 계기판 레이아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설정해서 띄울 수 있고, 필요 없다면 선택을 해제하면 되죠. 차량 설정, 공기압, TPMS, 타이어 공기압, 저속의 옆벽을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운전자 지원 기능을 가장 높은 단계, 맞춤 단계, 낮음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죠. 가능하면 높은 단계를 설정하는 게 낫겠죠.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조절하는 버튼 들어와 있죠. 열선 스티어링 휠, 속도 제한 버튼, 차간거리 조절, 올터레인 기어 혹은 주행보조 시스템의 속도 설정 버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4인치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레인지로버는 버튼 2번 조작으로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홈 버튼 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티맵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
열선 시트, 뒷좌석도 시트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실내 공기 품질을 조절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한테는 참 반가운 기능이겠죠.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핸드폰과 무선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x4i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좌우의 경사도, 앞뒤의 경사도, 해발고도, 엔진 오토 스탑,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ESC, 그리고 변속기는 S, 스포츠 혹은 D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TR 모드,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모드, 컴포트, 자동, 잔디자갈, 눈길, 진흙, 모래, 이렇게 5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로드에서는 컴포트, 에코, 오토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와이드 센싱, 최대 깊이, 물 깊이 0.5m의 물을 지나갈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우 트랙션 출발,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에서 부드럽게 출발해주는 거죠. 눈길에서 로우 트랙션 기능 선택을 하면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재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각 19.5도, 이탈각 30.6도 보여주고 있죠. 차체 길이, 휠베이스, 너비, 폭, 자, 최저 지상고 0.21, 그러니까 210mm 하는 거 차체 재원을 보면서 야외에서 특히 오프로드에서 이 부분 참고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뱅크 각도 나오네요. 20.7도입니다. 콜센터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SOS 버튼, 그리고 정비 지원 요청 버튼, 2개 버튼이 있고요. 썬루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롤 블라인드로 덮어 놓았죠. 천장을 아주 넓게 썬루프로 커버해 놔서 차창 밖 풍경 아주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 또 변속 레버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요. ZF 9단 자동 변속기를 조율하는 변속 레버죠. 내리면 여기 이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C타입 포트,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콘솔 박스인데요, 이 안에 C타입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디안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컴팩트급인 만큼 공간이 좀 제약받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앞시트 뒤를 좀 안으로 파 놔서요, 그나마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들어갑니다. 센터터널, 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센터터널 솟아있네요.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자, 뒷좌석 가운데 좌석 시트 높이가 좀 솟아있죠. 그래서 머리 위로 롤 블라인드가 닿습니다. 손바닥 하나 올려놓으면 거의 닿을 정도고요. 손바닥 2개 하면 위로 솟아 올라가는데, 뭐 천장에 가서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 위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얘기죠. 차창 원 버튼으로 안 내려가네요. 아하, 2번에 걸쳐서 내려가는데요, 한 번 누르면 이 정도 열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누르면 원 버튼으로 이제 마저 내려가는 거죠. 닫을 때는 원 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닫히고 있습니다. B필러에 송풍구는 없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는 이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기온도 찬바람 3단계, 더운바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아메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있고요. 시트는 접을 수가 있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스키스루 공간으로 이 부분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뒷좌석도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평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양평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오죠. 저는 내장탕 좋아합니다. 티맵 내비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친숙한 내비게이션이죠. 운전자 입장에서 일단 신뢰가 가고요. 왜 괜히 수입차 이 내비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티맵이면 일단 믿고 보죠. 지금 빨간 부분 도심 정체 구간이다 라는 거 실시간 교통 상황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내 구간에서는 좀 정체 구간이 있고 대체로 파랗죠. 교통 원활하다라는 것, 이렇게 실시간 교통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 가솔린 모델, 글쎄 가솔린 엔진에 순수를 붙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솔린 엔진만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소리가 제법 들리고요. 지금 도심 주행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세팅을 한번 해보죠. 자, 앞차의 차간거리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고개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컬러로 아주 선명하게 표시가 돼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응시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거죠. 자, 앞차를 따라서 완전히 정지까지 하는 거죠. 차가 끼어듭니다.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되면 이 차가 끼어드는 순간이 좀 애매해요. 위험스럽고요.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차가 끼어드는 순간 가장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올림픽대로입니다. 편안하게 지금 계속 에코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 마지막에 킥다운 버튼이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빠른 힘, 빠른 속도, 강한 힘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 레버 한번 내리면 스포츠 모드로 봐야 되겠네요. 주행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는 따로 없다. 변속 레버를 통해서 S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죠. 엔진 사운드 좀 살아 올라오고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찰진 힘 느껴지네요. 약간 텐션이 높은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차체가 높죠. 노면의 충격 혹은 굴곡을 타고 넘는 반응이 아무래도 좀 SUV스럽습니다. 약간의 이런 그 진동, 흔들림이 느껴진다 라는 얘기죠. 사륜구동 시스템이지만 SUV여서 무게중심이 높고요. 엔진이 앞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 균형감, 밸런스, 무게 밸런스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룸미러 딱 제끼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가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조절을 하면 거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다 라면 이 룸미러를 통해서 아이들 체크하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무도 없다, 굳이 뒷좌석 체크할 필요 없다 하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넓고 선명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화각이 상당히 넓죠. 쨍한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 브레이크 효과도 손쉽게 패드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ZF 9단 자동 변속기, 다단 변속기의 좋은 점, 효율과 성능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같은 속도에서 높은 기어를 선택을 해서 연비를 아끼는 효율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같은 속도에서 낮은 기어를 선택을 해서 좀 더 강한 힘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250마력, 249마력의 힘. 중요한 건 몸무게죠. 공차 중량입니다. 1930kg 라고 하니까 제 몸무게까지 하시면 거의 2톤이 되겠죠. 컴팩트 SUV 치고는 몸무게가 있는 편이지 싶고요. 그래서 연비가 리터당 10km가 안 됩니다. 리터당 8.9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 마력당 무게비 약 7.75km가 되는데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 7.6초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살펴보면 이 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윤곽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의 힘이죠. 오프로드 주행을 지향하는 레인지로버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차값이 비싸죠. 이 차만 해도 8,030만원이 되거든요. 메인터넌스 비용도 당연히 비싸겠죠. 만약에 수리,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차가 이리 꽝 저리 꽝 다치고 밑에 깨지고 뭐 기름 줄줄 새고 하는 상황들 만날 수가 있거든요. 타이어 찢어지고 하는 얘가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보험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수리비 비싸서 오프로드는 못 들어가겠다 하는 상황들이 왕왕 생긴다라는 얘기죠. 시속 70km 정도의 속도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잔한 소리 정도가 실내로 파고들죠. 정숙성을 크게 해치는 정도는 아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서 좀 빨리 달릴 때는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속 100이고요. 구단 1500이죠. 8, 7, 6, 5, 4, 3단 6000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 변속기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낮은 단수에서 높은 엔진 회전수를 끌어내서 아주 강한 힘을 드러낼 수도 있을 테고요.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높은 기어 단수로 엔진 회전수를 낮춰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엔진과 변속기로 힘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가진 셈입니다. 네, 이제 설매제 휴양림 거쳐서 유명산 안쪽으로 파고드는 길 올라가겠습니다. 오프로드는 아닌데요, 제법 경사가 있고 나름 또 포장도로 치고는 험한 길이라 오프로드 대신 이 길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과속 방지턱 지나가는 느낌이 괜찮고요. 툭툭. 자, 이제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S에 놓고요. 다운시프트를 하면 그래도 엔진 힘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경사가 점점 심해지죠. 와인딩 로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는데 힘이 부족한 느낌은 없고요. 코너에서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오버스티어니 언더스티어니 걱정할 필요는 없죠.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정확합니다. 사륜구동이어서 비교적 뉴트럴한 코너링 성능 기대할 수가 있어서 한계 속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죠. 점점 경사로가 심해지고요. 이렇게 거의 헤어핀과 같은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자. 거침없이 잘 올라가 주네요. 코너에서도 멈칫거림이나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 없이 올라갑니다. 이야, 여기 이렇게 걸쳐보면 경사도가 거의 10도, 12도까지 돼 있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멈추는 즉시 홀드 모드가 걸려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설매제 정상이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유명산 정산으로 하는 오프로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못 들어가죠. 막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길 그냥 오프로드 타고 자주 드나들고 그랬었는데요. 유명산 내부를 관통을 해서 맞은편 어비계곡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숲속 길을 함께 달려보시죠. 자, 이제 내리막인데요. 내리막 경사에서는
이 내리막길 주행보조 시스템 설정을 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제어하면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드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컴포트, 오토, 잔디자갈, 룬길, 진흙, 모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길 정도면 그냥 오토에 놓고 가면 되겠죠. 잔디자갈, 룬길 테스트 삼아 선택해 봅니다. 자, 지금 27, 26, 27 급경사 내리막길 가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럴 때 내리막길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금 마이너스 13도입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죠. 이런 길을 시속 12km 정도의 속도로 아주 잘 컨트롤 하면서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해제시켜 봅니다. 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죠. 자, 오, 이런 급한 경사로를 돌아 나갈 때 이런 내리막길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하면서 갈 수가 있겠죠. 상당히 편안하게 통과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서 잠깐 이 오프로드 정도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주행 모드를 오토 모드에 하면 자동 브레이크 홀드 할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토 스타트 끄고요. 울테리언 기어에서는 다이나믹 스타빌리티 컨트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오프로드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컴포트, 자동, 잔디자갈, 룬길, 진흙, 모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센싱 물길을 건너는 건데요. 와이드 센싱 봅니다. 흐르는 물은 건너지 마십시오. 최대 0.52m 약 50cm 높이의 물길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오프로드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데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을 볼 수가 있죠. 차량 하부를 보면서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아주 야무지게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든 오프로드에서든 가리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고요.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손색 없는 아주 절제된 인테리어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갖추고 있어서 브리티시 프리미엄 SUV의 진면목을 이 차를 통해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030만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지만 레인지로버 배지를 단 차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담은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메인터넌스 비용도 수리 비용도 비싸겠죠. 그런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정작 오프로드에 들어서기를 주저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건 좀 딜레마 혹은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레인지로버 이보크 타고 오랜만에 유명산 달려봤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어떤 그 맛을 조금은 좀 더 진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울 교대역까지 가는 길 약 78km 남았습니다. 가는 동안 연비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세팅 다시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주행모드 당연히 에코를 택해야 되겠죠. 자,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경제운전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9km입니다. 목적지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최종 연비 7.4리터 per 100km, 리터당 13.5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연비 역시 오늘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실내 조명입니다. 어딘가 좀 어색하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실내 조명이 갖는 힘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보크에서는 과감히 뺐습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로 고급스러움을 지향한다면 실내 조명을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빛이 주는 감동, 빛이 주는 고급스러움은 이 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 센터 콘솔인데요. 커버를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굳이 이거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운전석 반, 조수석 반 나눠서 뭐 쓸 일도 있겠습니다만 나눠서 여나 하나로 여나 큰 차이 있을까 싶어요. 뭐 굳이 이걸 두 개로 나눌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입구가 좁아서 꺼내다가 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센터 콘솔 커버는 하나로 합쳐서 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승을 해봤습니다. 브리티시 프리미엄 SUV의 진면목을 이보크를 통해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가 아주 인상적이죠. 극단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그래서 버튼을 거의 없애버린, 하지만 최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고급스러움을 한껏 끌어올린 이 차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 싶습니다. 컴팩트 사이즈임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공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련된 실루엣을 갖춘 모습이죠. 플로팅 루프, 그리고 20인치 타이어로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고요. 여러가지 안전 및 주행 보조장들을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물론이고요, 운전이 편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차 놓치는 부분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개입하는 주행보조 시스템들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싶고요. 8,030만원의 가격, 컴팩트 SUV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아닌가 싶지만, 또 영국의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인 레인지로버의 엔트리 모델임을 감안을 하면 뭐 그 또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시장에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